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위험물에서 공부를 하는 데서 제일 크게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주기율표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뭐 1부터 20번 정도까지는 꼭 외워줘야 되고요. 그 흐름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그에 따른 내용은 우리 본문에서 다뤄졌고요. 한번 여건이 되게 되면 그거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뭐냐 하면 위험물의 유별 종류입니다. 그래서 1류부터 6류까지가 있는데 바로 1류부터 6류까지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셔야만 여러분 1차를 합격하실 수 있고, 더더욱 2차는 엄청나게 고생을 해도 합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별에 대한 각각의 암기를 꼭 어느 정도는 숙달 아니면 완벽하게 숙달되어 있으면 뭐 자격증 공부가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에 대한 어떤 기능사라든가 산업기사, 나아가서 기능장까지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위험물에는 이제 바로 위험물에는 바로 1류가 있습니다. 1류. 바로 1류 위험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류 위험물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산화성 고체가 나옵니다. 산화성 고체. 예, 산화성 고체이고요. 그래서 산고인데 거꾸로 하겠습니다. 고산입니다. 산화성 고체. 암기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다음에 바로 여기서는 무기가산화물부터 해서요. 아염소산, 과염소산, 염소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무아과염으로, 이걸 무아과염 하니까 뭐하고 생각이 좀 듭니까? 이거는 무화과나무가 생각나죠. 그래서 거기에 소금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무화과염으로 바로 양치질을 하게 됩니다. 얘는 양치질이 아니고 옥치질을 하게 되죠. 옥소산이라는 것이 요도산이죠. 취소산이라는 것이 브롬입니다. 질산이 바로 질이에요. 그래서 옥치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치질을 누구하고 하느냐면 중과 같이, 스님과 같이 한다. 중크롬산, 과망간산 이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놓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지정수량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화과염 50kg, 그 다음에 옥치질 300kg, 중과 같이 바로 1000kg이 되고요. 이 내용이 위험물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같이 가야 되죠. 바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부수적으로 행안부 0에 의해서, 이런 시험 문제는 2차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1차에서는 가끔씩 나옵니다. 이거는 한 번쯤 읽어놓으면 다음 중 1류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끄면서 다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무아과염으로 옥치질이 되어 있습니다. 야는요 무기가산화물이고요. 알카리 금속의 가산화물과 알카리 토금속의 가산화물이 있습니다만 실제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은 알카리 금속의 가산화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가산화물이라는 것은 바로 육류위험물에 해당되는 바로 야가 가산화수소가 돼요. 이 가산화수소에 여기 H 대신에 다른 친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카리 금속이나 알카리 토금속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무기가산화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게 분명히 되죠. 무기가산화물이. 그럼 분명히 H 대신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가장 대표 나오는 게 칼륨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대표적으로 NH4가 들어갑니다. 암모늄 이온이 들어갑니다. 암모늄이. 자, 이렇게 되는 게 무아과염이라고 했을 때 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아과염이 나옵니다. 아과염은 같이 가야 되는데 무아과염. 아과염은 세 가지 됩니다. 아염소산, 과염소산, 염소산입니다. 그럼 염소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HClO3가 염소산이에요. 그러면 산소가 하나 부족해. 아염소산. 딱 맞아. 염소산. 하나 많아. 과염소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과염소산은요, 야합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육류염물입니다. 산화성 액체가 되죠. 자, 높은 산에 고산이 되고요. 고산은 뭐다? 산화성 고체예요. 무아가염으로 옥치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가염의 지정수량은 얼마다? 50kg의 소금으로, 다음에 위험 등급이 1등급입니다. 매우 중요하게 되죠. 바로 여기에서 H 대신에, 바로 이 H 대신에 무엇이 들어간다? 똑같이 뭐가요?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암모늄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염소산 염류 이렇게 이야기죠. 그럼 K가 들어가면 아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 암모늄 이런 형식으로 되겠죠. 자, 말 됩니까? 자, 무아가염. 다음에 옥치질로 갈게요. 옥치질. 자, 옥치질은요. 옥치질이라고 하면 옥소입니다. 옥소. 그럼 요도예요. 요도산. 다음에 취소산 되기 때문에 야는 브롬입니다. 브롬산. 옥치질. 질산입니다. 질산.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질산은 NO3를 이야기하죠. NO3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옥소산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옥소산은요, HIO3예요. IO3. 다음에 취소산 HBr3예요. 브롬. 다음에 질산이에요. HNO3예요. NO3. 자, 여기에서도 바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질산입니다. 물론 비중이 1.49 이상에만 위험물이 되는데 야와 야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다고? 바로 육류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류위험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산화성 액체라고 해요. 산화성 액체. 그래서 과산화수소와 과염소산과 질산을 우리는 별도로 육류위험물이 되고요. 산화성 액체예요. 그럼 인류위험물은 고산에서는 바로 산화성 고체가 되죠. 자, 산화성 고체에서 바로 이 H입니다. 이 H 대신에 또 똑같이 뭐가 들어갈까요? 칼륨, 나트륨, 암모늄 들어가죠. 그래서 야는 뭐라 하죠? 요도산 칼륨, 요도산 나트륨, 요도산 암모늄 이런 꼬라지가 되겠죠. 전부 다가 자 그런 형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야는 뭐다고요? 옥치질은 바로 옥치질은 지정수량이 300kg이에요. 300kg. 자, 50kg의 소금 가지고 300번, 3번 해야 돼요. 양치질은 300kg 하게 되고 위험 등급은 2다. 시험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과 같이 있죠. 중과. 스님과 같이, 중과 같이. 그럼 중크롬산이에요. 중크롬산. 자, 중크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H2 크롬 Cr2O7이에요. 얘는 H2입니다. 다음에 과망간산에 대해서 과망간산 HMnO4가 되겠어요. HMnO4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 H라는 값 자체가 또 똑같겠죠? 자, 무엇으로 간다고요? 바로 중과 같이 이 H 대신에 또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암모늄이 들어가 있죠. 그럼 중크롬산, 암모늄 이런 얘기죠. 과망간산,
망간산, 과망간산, 암모늄, 과망간산, 칼륨, 과망간산, 나트륨 이런 꼬라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인류위험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시간을 투자해서요. 잠시만요. 혹시나 제가 실수로 강의를 잘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 번씩 제가 이거 보면요. 순간적으로 약간씩 혼돈이 되는 경우가 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잠시 봤는데 제가 생각했는 게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여하튼 이 H 대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중과 가치는 스님이 몇 분이 계시느냐? 1000명이 계세요. 그럼 1000kg이 되겠죠. 그럼 위험 등급이 야는 3입니다.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당연히 위험 등급 1이에요. 가장 위험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인류위험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 됩니까? 자, 무화과염, 옥치질, 중과 가치. 자, 좀 더 짧게 할게요. 무화과염, 옥치질, 중과. 무화과염, 옥치질, 중과. 이러면서 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인류위험물은 거의 50% 이상을 다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고요. 자, 인류위험물이 끝납니다. 무화과염으로 옥치질합니다. 고산에서는 중과 같이 라는 내용이 우리 유인물에도 있었고요. 다음에 이류위험물로 가겠습니다. 자, 이류위험물에서는요. 바로 가연성 고체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이류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뭐 중국의 삼국지도 아니고 봉건주의. 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가고 나면 가연성 고체 가고 나면 누가 두 명의 황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황건적이 바로 전쟁이 끝나시 이제 전쟁이 이제 엉망됐죠. 폐허가 되는 거기서 금이간 철마를 타고 인고의 세월을 한탄합니다. 옛날에 참 힘들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우리는 뭐였어요? 시작. 전쟁이 끝나가고 나면 2차 대전 이류면 가고 가연성 고체입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나면 가연성, 즉 불에 탈 수 있는 고체예요. 얘는 뭐 금수성도 있고요. 그냥 불에 탑니다. 무조건. 가연성 고체. 전쟁이 끝나고 두 명의 황건적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황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시작합니다. 황이 두 개다 이 말이죠. 황이 두 개라는 건 황화린이 있어요. 황화린이 있고요. 그냥 유황이 있어요. 유황. 이렇게 해서 두 명의 황이 됩니다. 다음에 정린이 있습니다. 정린이 있어요. 자, 이것의 화학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황화린은요. 다시 세 개가 있어요.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하, 황화린에 3, 5, 7 이렇게 황이 3개, 5개, 7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3황화린은요. 황이 있는데 3황화린. 5황화린은요. 5. 7황화린은요. 7이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붙는 거는 뭘까요? 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바로 합이 7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럼 합이 7이기 야는 4가 들어가겠네. 야는요 2가 들어가겠죠. 오마이갓. 야는 어떻습니까? 7 돼버렸죠. 그럼 뭐 들어갈까요? 에라 모르겠다. 할 수 없이 야를 넣읍시다. 이렇게 됩니다. 황화린은 3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야는 수용성이 아니고 비수용성이고요. 이 두 개는 수용성이 있다 보니까 뭐 조회성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명의 황건적이 일됩니다. 여러분 화학식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명의 황건적이 유황이에요. 두 개의 황인데요.
바로 S예요. S. 다음에 정린입니다. 예, 적군이에요. 정린은 P입니다. 인이 P니까 P예요. 그냥 정린이 P입니다. 나중에 삼류위험물 가게 되면요, 바로 P4라 해서 황린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두 명의 황근 중에 지정수량은, 야는 지정수량, 두 명의 황근적이 몸이 바짝 말랐어요. 매우 마르다 보니 몸무게가 100kg 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야는 100kg 지정수량. 위험 등급이 특이하게 이류염물은 바로 1등급이 없습니다. 2만 있습니다. 바로 야가 위험 등급 2입니다. 두 명의 황근적, 전부 다 그래요. 두 명의 황근이 뭐라고요? 항아린, 유황, 정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필기든 실기든 무조건 이것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명의 황근적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정수량 100kg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등급 2다. 요것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럼 두 명의 황근적이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나면 가연성고체 두 명의 황근적이 뭐요? 금이 간 철마를 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철마는 좀 무거워요. 자, 야는 500kg이 될 거예요. 네, 500kg. 자, 이라고 하면 금속분이에요. 금속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알루미늄, 가루 이렇게. 아니면 뭐 니켈 가루 이런 것도 나오는데 바로 알루미늄 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는 철분입니다. 명확한 정의는 철분, 철가루예요. 쇳덩거리가 위험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가루를 해야 됩니다. 53 마이크로메타의 표준체에서 바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중량 퍼센트가 되는데 50 중량 퍼센트 미만이면 위험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잘 나오죠. 하여튼 철분이 철가루예요. 철가루. 그러면 알루미늄은 철분은 뭐라 할까요? Fe라고 쓰죠. Fe. 다음 마는 뭐죠?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Mg입니다. 바로 원자번호 12번이죠.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됩니다. 항상 플러스 2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철분 같은 경우는 플러스 2가 또는 플러스 3가 이런 걸로 가고 있죠. 여하튼 야가 되겠어요. 자, 다시 합니다. 금이 간 철마를 타고, 오케이? 금이 간 철마를 타고, 참 옛날에 진짜 죽을 고비 많이 넘겨서 인고의 세월을 고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인화성 고체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도 잘 나와요. 고형 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40도씨 미만이다 이런 개념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겠고요. 여하튼 인화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인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하죠, 그죠? 예,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암기법이 문제예요. 다시 합니다. 가연성 고체 전쟁이 끝나가고 나면 두 명의 황건적이, 오케이? 두 명의 황건적이 바로 금이 간 철마를 타고 인고의 세월을 한탄한다. 이거 외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야는 고형 알코올이 있습니다만은 통과, 오케이, 다 적었어요. 지정수량 시행하겠습니다. 야는 두 명의 황건적이 몸무게 가볍죠? 그러면 야는 뭐다? 100kg이에요. 이 친구는 뭐냐? 무겁죠? 500kg이에요.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떨까요? 인화성 고체는 어떨까요? 일반은 뭡니까? 정신적의 무게를 훨씬 더 무거워요. 그럼 1000kg입니다. 1000kg. 자, 지정수량이 이러고요. 다음에 야는 이 야는 전부 다 위험 등급이 3이 됩니다. 가연성 고체는 위험 등급이 1이 없습니다. 2, 3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류이온물이었습니다. 이류이온물 다시 갑니다. 예, 다음에 나올 것이 바로 삼류이온물이 되겠죠. 삼류이온물. 자, 화면 잠시 띄우고요. 또 한번 잠시 한번 볼래요, 여러분. 또 요것도 제가 한 번쯤 확인해야 할 게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잠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삼류이온물. 네, 삼류이온물입니다. 여러분 삼류이온물을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빡셉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빡세게 되어 있는데요, 자연 발화성 물질 다음에 및 금수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야를 암기법으로 자연의 금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금수는. 자, 보시면 암기법으로 자연의 금수는, 금수가 뭐예요?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과 걸어다니는 짐승, 이것을 금수만도 못한 놈 이렇게 하죠. 예, 여기서는 금수는 뭐다? 물을 금한다 이 말입니다. 물을 만나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죠. 일반적으로 수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에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은 여기서 황린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물론 앞부분에 칼날 2개로 했을 때 야들은 전부 다 자연 발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암기법이 키워드고요. 자, 위험 등급에도 1, 2, 3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으며, 지정 수량은 10kg, 다음에 20kg, 바로 다음에 50kg, 300kg이 있습니다. 자, 암기법을 한번 읽어보면 칼날 2개로 배를 가르면 황이 되고 금안류가 칼탄 사람이 금인수하러 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형 형태를 취하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류이온물은 뭐다? 자연의 금수는 자연 발화성, 스스로 불에 탑니다. 자연 발화성. 그 다음에 금수성 물질이다. 자연의 금수는, 자연의 금수를 잡아서 이제 배를 갈면 죽죠. 예. 칼로 배를 갈려요. 칼라알 2개로. 칼라알 2개입니다. 배를 가르고 하면 황되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렇게만 정리할게요. 왜 이렇게 정리를 했느냐? 여기까지가 위험 등급 1이 됩니다. 지정 수량은 여기까지가 10kg이 되고 야는 20kg 돼요. 칼날 2개라 이렇게 몸무게가 무거워졌는 거예요. 10kg밖에 안 되는 칼입니다. 아주 가벼운 걸로 잡으면 죽어요. 죽으면 2배의 고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20kg이 됩니다. 야는 10kg이고요. 야는 20kg입니다. 이걸 외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칼날 2개로 했고요. 칼은 뭐냐? 칼륨이에요. 칼륨. 물 만나면 큰일 난 놈이죠. 야는 자연 발화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 나트륨. 그 다음에 알 2개예요. 야는 알킬, 알미늄, 알킬, 리튬이에요. 알킬이라고 하는 것은 메탄, 에탄에서 도망가는 친구죠.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에틸이 나오기 때문에 에틸로 한번 적어볼게요. 에틸에 알미늄, 알루미늄 3가니까 1 됩니다. 에틸, 알미늄, 알킬, 알미늄, 알킬, 리튬이 냈죠. 그러면 야로 해볼까요? 리튬은요, C2H5에 리튬은 1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C2H5 리튬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칼날 2개로 배를 가르면 황되고 이러면 칼날 2개로, 칼날 2개로, 칼라 알 2개로, 알 2개로, 알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알 2개로 이런 뜻입니다. 알 2개 뭐다? 알킬, 알미늄, 알킬리늄. 야는 나중에 법령적인 것에서도 바로 공간 영적, 유유 공간을 몇 퍼센트 줘야 돼? 이런 거 10% 줘야 되고요. 다른 것은 5% 또는 고체 같은 경우는 뭐
2%만 더 되는데 그래서 뭐 98%, 95%, 90%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바로 위험 등급 1입니다. 칼날 두 개로 배를 가르면 앞서 나왔던 게 나옵니다. 황린, 정린의 야는 피포입니다. 자, 시험 문제가 황린과 정린을 비교하라. 이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황린이 위험할까요? 정린이 위험할까요? 이류가. 자, 정린은 지정수량이 100kg이었고요. 야는 20kg이에요. 당연히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위험하죠. 그래서 황린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되겠죠. P4입니다. P가 4개 있는 게 위험해요. P 하나 있는 게 위험해요. 하나 있는 놈도 위험한데 4개에서 더 돌아버리겠죠. 그래서 야가 20kg 황린이 되고요. 야는 뭐다? 정린이 된다. 야는 이류 위험물이고 야는 뭐다? 바로 자연 발화성이 대표적인 겁니다. 바로 야 같은 황린이고 야는 뭐다? 정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기법이었어요. 계속 갑니다. 칼날 두 개로 배를 가르면 자연의 금수는 자연 발화성 금수성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대신 황린은 금수성은 아닙니다. 황린은 금수성이 아니에요. 야는 자연 발화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합니다. 칼날 두 개로 배를 가르면 되면서 황금알이 나옵니다. 금알류가 나오고 이런 말입니다. 금알류가 있고 황금알류. 그래서 여기서 끊어버렸던 거죠. 야가 위험 등급 1이에요. 바로 금알류가 있다. 금알류입니다. 금알류. 어떻게 되죠? 황금알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알류. 그럼 야는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이렇게 갈 거예요. 금알부터 할거예요.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이런 말입니다. 야는 1가, 2가라는 것은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금속 화합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기금속 화합물 무슨 말이냐?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의 대표적인 게 바로 칼륨이나 나트륨이 알카리 금속이에요. 그럼 여기서 포함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야를 제외한 알카리 금속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리튬이에요. 3번 리튬 알카리 금속이에요. 그 다음에 알카리 토금속에는 2가인데요. 야의 대표적인 게 뭐냐? 칼슘이에요. 단독적으로 리튬과 칼슘이 뭐가 된다? 바로 여기에 삼류염물에 속하게 됩니다.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금알류입니다. 야는 지정수량이 50kg이에요. 위험 등급 여기서부터 2입니다. 요거만 금알류는 2입니다. 지정수량 50kg면 2예요. 자, 금알류가 나온다.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이에요. 그 다음에 유기금속 화합물.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기금속이다. 유기라는 것은 탄소가 있다는 말이고요. 거기에 금속이 붙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우리 이런 거 어떨까? 야도요. 이런 것들이 유기금속이에요. C와 H가 있고 C와 H가 있고 리튬이 있어요. 금속이 되겠죠. 이거 외에 다른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유는 뭐라고요? 유기금속 화합물이다. 유기금속 화합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유기금속 그냥 화합물이다. 자, 여기까지 다시 갑니다. 칼날 2개로 배를 가르면 황린입니다. 위험 등급 1이에요. 대신 지정수량은 20kg이에요. 앞부분은 10kg이에요. 금알류는 위험 등급 2이고 50kg입니다. 금알류가 나오니까 황금알류가 나오니까 황금알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 사러 오겠죠. 칼 찬 사람이 라고 아니고 칼 탄 사람이 야는 위험 등급 3이 될 것이고 지정수량 300kg 된다. 칼 탄 사람이 금을 인수하러 옵니다. 금 사러 오겠죠. 50kg 금밖에 안 나왔는데 300kg인 줄 알고 사러 왔는 거예요. 뭐다? 칼 탄 사람이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이렇게 됩니다. 탄화물이죠. 그러면 칼슘 탄화물은 CA에 C가 붙는 거예요. 야가 뭐죠?
카바이트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거 아세틸렌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C2H2가 나오는 거예요. 칼탄사람이 칼슘과 탄소가 붙은 칼탄사람이 알루미늄 탄화물 알루미늄 AL이고요. AL은 상가고 탄소는 사가거든요. 크로스 그러면 4, 3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일마가 물과 만나면 금속을 만나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수상기로 반응을 하고요. 그게 남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가스 중에서 가장 폭발성이 강한 아세틸렌 가스가 나오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메탄 CH4가 나올 거예요. 반응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칼탄사람이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오케이? 다음에 금인수하러 오더라. 이랬어요. 금속 수소화물, 금속 인화물 이 말입니다. 금속 인화물, 금속 수소화물. 자, 그러면 금속 수소화물은 금속과 만약 Li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가 있어요. LiH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금속 수소화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씩 나오는. 금속 수소화물, 금속 인화물을 해보겠습니다. 금속이 있고 인이 있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ALP예요. P는 마이너스 3가를 사용하고요. 바로 알루미늄 플러스 3가 ALP가 됩니다. 그럼 이는 인화 알루미늄이라 하죠. 그게 바로 금속 인화물에 속합니다. 다 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칼날 2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를 가르면 황되고 금알류가 나오고 금알류를 칼탄 사람이 금인수하러 오더라. 대표적인 거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야는 위험 등급 3이고 300kg이에요. 칼날 2개로 배를 가르면 금알류가 나오고 칼탄 사람이 금인수하러 오더라. 여러분 수십 번 계속 읽으세요. 이것을 공부를 하면 위험물에 대한 공부는 50%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곧바로 한번 들어보세요. 2탄으로 나중에 먼저 뜰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기율표, 그 주기율표에 대한 개념이 뭐다 요거만 딱 나오면요 모든 화학 반응식도 만들어지고요 예외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거기다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칼날 2개로 배를 가르면 황되고 금알류가 나오면서 칼탄 사람이 금인수하러 오더라. 되시겠죠? 네, 무엇이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다시 화면을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죠? 자연의 금수는 칼탄 사람이 자연의 금수에 칼날 2개로 뭐라고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리륨 황되고 황린입니다. 지정수량 잘 보세요. 위험 등급 잘 보세요. 다음에 금알류라고 했어요. 알카리 금속입니다. 그걸 제외시켰고요. 바로 알카리 토금속,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의 대표적인 게 바로 리튬과 칼슘을 제가 예를 들어 드렸으며 바로 유기금속 화합물은 야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벌써 해버렸으니까 이거 외에 다른 금속들 뭐 납이라든가 붙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령에 의해서 염소와 규소 화합물도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필기에서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여기까지가 되겠어요. 칼탄산염이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금속 인화물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ALP였어요. 알루미늄, 인화 알루미늄. 금속 수소화물 대표적인 게 뭐죠? LiH였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칼슘 탄화물 CaC2였으며 알루미늄 탄화물 AL4CL3 탄소였죠. C3라고 하는 탄화 알루미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험 등급 1, 2, 3가 있었으며 바로 다시 암기법을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칼날 2개에 10kg의 칼날 2개로 배를 가르면
상되고 20이 되며 금알류 50kg이 나오게 되고요. 금알류가 50kg 나오는데 그것을 300kg으로 착각을 해서 칼 탄 사람이 금인수하러 온다. 삼류위험물이고요. 자, 제3세계라는 뜻이겠죠. 이 현존하는 세계, 3차원 세계일 것이고요. 여기는 뭐다고요? 바로 자연의 금수는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 물질이다.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 끌었고요. 문제는 계속해서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2탄으로 여러분 뭐다? 사류연물과 오류연물, 육류연물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야는 위험물 암기법 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여러분. 자, 모든 분들이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위험물에 어떤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